어저께 박근혜 대통령 그 대법원 선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화당이 어제 당원 동지들 한 3천여 명이 그 대법원 앞에서 우리가 아침 12시부터 오후 5시 넘게 현장에서 집회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뭐 어떤 좋은 결과를 놓기를 바라고 간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기서 무슨 뭐 우리가 시한다고 해서 대법원 판사들이 거기에 뭐 의식을 해가지고 좋은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간 건 아니고 저는 그래요. 역사적인 심판, 마지막 그래도 대법원이 우리 대한민국 법과 양심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데 너희들이 어떤 역사적인 판결을 내는지 우리가 심판하고 간다. 가서 봤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죠. 역시나 결과. 이걸 뭐 일부 참 기대하던 우리 국민 일부들 그 동지들 일부는 대통령 죄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돼서 방면에 놓을 거다. 그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순수한 아주 순간. 진짜 순진했네. 순수한. 그러나 우리 지도부의 대다수는 아유 결론 안 나온다. 그래도 형량을 좀 조정을 하고 마지막 이제 최종 선고를 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 되면 이제 사면 요청 그렇죠. 이제 형이 확정이 되니까. 그렇지. 그 뭐 국회에서 이제 그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 너무 하지 않냐 이제는 사면 시켜줘야 될 때 안 됐냐 하고 국회 열릴 때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했어요. 그 이낙연 총리한테도 질의를 하니까 이낙연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형이 확정도 안 됐는데 사면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 이번에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지어 주기를 바랬다고. 그렇지. 근데 그 꿈까지 무산시켜 버렸잖아. 지독한 사람들이야. 1, 2심에서 잘못된 거니까 파기환송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 내용이 기가 막힌 거야 지금. 내가 딱 파기환송 됐다고 그래서 다시 마이크를 잡고 그랬어. 이거는 시간 끌기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소에서 영원히 집어넣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저 집권. 자기들 정치적인 힘이 있을 때까지는 유리한 어떤 상황이 때까지는 계속 집어넣어 놓겠다. 1, 2심 다시 해야 되니까 고법에서. 그러면서 삼성 그 이재용을 그러니까 그럼 그 저 말 세 마리 로 했더라고요. 그걸 전에는 그건 무혐의로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심정적인 뭐 묵시적인 청탁도 사실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둘 다 부정하면서 내려보냈잖아. 그러니까 뇌물 액수도 말 세필 구입비 34억에다가 그다음에 관리비 16억에다가 그다음에 그 동계 뭐 최순실 소유라고 하는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에다가 또 16억을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6억이 된 거야 이게. 86억이 전부 뇌물로 지금 대법원에서 하면서 파기환송 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다시 이제 유죄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50억 이상 되면은 이건 완전 구속이래요. 그럼요. 특별하게 재판관이 어떤 참조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자동 구속이라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 기간이 뭐 좀 이제 가정에서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이고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삼성 죽이기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물론 그 안은 또 뭐 경영권 내부의 암투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그 모든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묵시적 청탁이 뭡니까? 그리고 삼성 부회장이 아버지가 식물인간 돼가지고 들어돼 있는데 당연히 승계약 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가 돼서 대통령한테 그 로비를 해야 됩니까? 또 그 최순실을 통해서 한 달에 걸쳐서 합니까? 그것도 말 3마리를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그게 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몇백 조인데 무슨 말 3마리 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면. 그리고 정당한 건데 그게 무슨 말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아직도 삼성한테 있잖아요. 사용하라고 이거 마음대로 쓰라 그랬거든. 마음대로. 그리고 정유라가 실제로 아시안 금메달 리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메달 땄다고요. 훈련하고 이래 해가지고 땄으면은 지금 그까지 대기업에서 스포츠 국제대회에서 메달 따려고 얼마나 많이 지원해 줬어요. 메달 따면은 저 뭡니까 군대도
보내지 말자고 이런 하고 군대뿐입니까? 대학들도 서로 에이, 유치해가지고 특례 입학 다 시켜줬다고요. 그런데 삼성이 말 대줘가지고 말 빌려줘가지고 땄으면 삼성 잘했다고 그래야지. 그렇지. 그걸 뇌물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 취소 관련해서 이 재판은 저는 정치 재판하는 거예요. 인민 재판하는 거고 바로 누가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한민국을 이 부강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저런 손해를 겪는다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이건 나라가 아니죠. 통째로 자기네들의 역사만 정당하고 이쪽 보수파의 역사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사그리 다 지우기에 이번에 그럼 그걸 김일성이가 이 우리 한반도의 주체고 주도자고 앞으로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자기들이 주체 국가라는 거야. 거기에는 이승만을 죽여야 되고 박정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한테 김일성이 졌거든. 그렇지. 어쨌든 건국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먼저 했고 유엔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해서 유엔에 승인받아 출범한 나라였단 말이야. 그렇죠. 예. 북한은 그 소련이 괴뢰 정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힘을 잃고 그걸 이제 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이걸 없애버리고 적화 통일을 하려 했는데 또 이승만이 강력한 그 리더십으로 어쨌든 그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수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도 우리가 이긴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무슨 6.25를 패배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고 북한은 그 전성기념일로 삼아 7월 27일을 그래서 어쨌든 미제하고 미국하고 얽어가지고 이승만은 미제를 끌고 들어와서 민족이 분단이 됐고 통일을 방해한 아주 후구 미제 앞제비 역적으로 몰아죽여야 김일성이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서게 만드는데 이제 문재인과 이 주사파 정부는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 사상도 그쪽으로 피가 땡기니까 얘들 마지막 이제 축원 내려오다가 마지막 완결 단계야. 그게 그거죠. 완결 단계고 이게 어제 오늘 된 게 아니라니까. 그거 마지막 완결 단계를 위해서 적폐청산부터 시작해서 역사전쟁, 친일청산 그게 쭉 가다가 요거까지 이제 마지막 그거지. 왔는데 미안하지만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원에서 국민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태극기 외국 국민들 얼마나 많이 깨어. 요번 8.15 때 보셨죠? 네, 예. 지난주 토요일 날 보셨죠? 아이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공화당 서울역 집회요. 8.15 때 더 많이 나왔어요. 내가 딱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국민들이 알은 거야. 깨어났고 이번에 이제 대법원 재판까지 저렇게 이번 토요일 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이 우리 공화당 창당 2주년 되는 날인데 지금 6시부터 여의도 국회 대강당에서 대토론회를 합니다. 대토론회를 하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깨어났고 미국도 이제 정확하게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하는 건 내가 볼 때 한 세 가지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이 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시키고 김정은이를 국제사회 기획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 노력 그거 하려고 트럼프가 막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자꾸 반미를 가고 삐져나오려 하고 김정은 이놈은 자기 페이스로 가고 있고 트럼프 미국 정부도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은 두 가지 준비를 하는 거지. 첫째 하나는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크롬돔 작전 얘기했잖아요. 15분 내에 완전히 북한, 김정을 비롯해서 핵심 시설 일거에 다 제거시키고 끝내버리는. 요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소형 핵무기도 그 개발을 완료했어요. 해가 실험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그 15분 내에 끝냅니까? 그렇죠. 싹 그냥. EMP 탄이라 해가지고 싹. 모든 무선 전자통신 장비를 일순간에 무력화시키는 폭탄도 있어. 모하고 탄이라고. 그것도 다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지하 100m 이상 들어가 가지고 핵 낙진 없이 밑에서 그냥 싸그리 조지는 그 핵무기를 개발했대. 했고 그렇게 해서 일순간에 제거할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이 작전을 하다 보면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국토가 폐허되니까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신중을 기하면서 참고 있는데
시진핑이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압박받고 있고 홍콩 사태로 골치 아프고 대만에서부터 또 밀고 오고 이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한반도에서 김정은이 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요리 됐을 때는 바로 유엔군을 강화해가지고 유엔군으로 바로 대응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우린 자신감을 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광장을 나와서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이 투쟁에 나서야 된다. 여기가 핵심이지. 뭐 한반도 전쟁은 요즘 막 유튜브들 보면 막 우리가 자는 사이에 막 게릴라들이 특수군이 들어와서 그냥 다 점령하는 거 아니냐. 그건 2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이 그냥 손 떼고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나름대로 미국은 절대 한반도에서 이거를 중국한테 그냥 내주고 빠지는 그런 일은 나는 없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인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장사 어렵고 기업하기 어렵더라도 참고 있으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 해서 정말 그 아무리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각자 민간 베이스에서의 경제를 지키는 이 활동을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나서 박근혜 뭐 아직도 그 탄핵 저거 뭐 탄핵 받아도 싸다 말이야. 그리고 뭐 또 일부에서는 그러잖아. 탄핵 시킨 놈들이 반문연대 만들어서 탄핵은 나중에 하고 정권부터 가져오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또 불릴 작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해놓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제죠? 어제가 정치개혁특위에서 그 연동형 비례제 지금 현재 통과해버렸잖아요. 그럼 11월까지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끝낸답니다. 작업을 하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하나로 보수 우파 정치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면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더불당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는 혼자서 개헌선을 확보해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야. 아무리 자기들이 뭐 별짓을 대도. 그래서 자기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2중대, 3중대 정당들한테 의석을 나눠줘서 자기들이 최대한 받고 이거를 연합을 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이 전략으로 가는 게 연동형 비례제야. 그럼 우리 우파 정당도 메인 자유한국당이 있으면 우리 공화당, 바른미래당 또 어느 당 해서 한 두서너 개가 나와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당도 일개 정당인데 120석 못 갖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법으로. 그러니까 그 법을 막아야죠.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저리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물론 우리 공화당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석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지만 좋고 나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 짝애들 계략에 말려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표 계산했을 때 우리 공화당이 몇 석은 이제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정의당한테 20석 확 저 원내 교수단체 만들어 30석 가져가게. 20석 30석 그다음 평화당 호남을 유지한 평화당에 또 만들어주고 더불당 만들고 이러면 완전히 저쪽에서 확 3분의 2 차지하면요 개헌미로 아니 뭐 우리 공화당 몇 석 얻으면 뭐합니까? 개헌미로 붙여서 완전 저 빨갱이 나라로 가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망했네 이게 천만에 발발 떨어봐야 왜 그런 계산만 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보수부 하나로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저는 이제 방법이 한국당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이거를 서로 양보하면서 선거를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때 가면은 정책연대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정책연대 플러스 선거연대를 해서 자, 우리 공화당이 뭐 한두 석 강한 지역 있잖아요. 자기 유리한 지역을 밀어줘야 밀어주니까 우리 공화당에 예를 들어서 유리한 지역 있잖아요. 그럼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후보 내지 말고 그 대신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지역들은 우리 공화당 내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내지 말고 선거 연대를 쫙 해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공표해서 우린 선거연대를 하는데 그 전에 제 생각입니다. 이건 좀 개인 생각이에요. 아, 그것도 안 맞는 게 음. 지금까지 선거 방식으로는 거의 돼. 소선거위원 되는데 지금 이 방식은 뭐냐면은 사표를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후보들이 다 나와가지고 떨어져도 그 후보 정당과 후보가 받은 표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순서를 연동형 연동형 이번에 이거 선거구 이거를 박살을 내야 된다니까. 이거 통과되면 안 될 일단 이거 통과 못하게 하는데 총열 기로에. 그렇지. 이거 되면 큰일 나요. 이거 저 좌파 그건 나 동의합니다. 좌파 연대한테 우리 당도 그거는 반대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반대해서 절대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어성 몇 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보수파들 우리 또 한국당도 일부 양보해서 자유한국당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싸워야 지금 돼요. 싸워서 우리 당 이번에 정개특위 통과하는 거는 못 막았지만 국회 본회의가 중간 과정에서 상정되지 못하도록 이게 막아야 된다. 네, 막아야 그거 돼요. 자유한국당의 몫이야. 네, 자유한국당이 막아줘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 제가 이제 느낌에 이번 총선에서 우파가 지면요 나라는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여튼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우파들이 합쳐서 목숨 걸고 막아야지 안 막으면 역사의 방조자 죄인들 됩니다. 다 사그리 다 죄인. 물론 역적들은 더불당이 되겠지만 나라 넘어간 다음에 방조자는 한국당,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돼요. 방조자 안 되려면 어떻게든지 이 선거는 막아야 돼요. 아니면 나라 끝입니다. 나라 넘어간 다음에 일제시대 때부터 나라 뺏긴 다음에 3.1운동 하면 뭐예요. 3.1운동 100번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소용없어요. 넘어간 다음에 끝이야. 예,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하여튼 넘어가지 않게. 하여튼 그거를 막는 데는 정치권에만 맡겨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 태극기 들고 나와라. 광화문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 절대 결사 저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주한미군 철수도 없고. 당연하지. 미국에서도 사인을 보내야 돼. 여기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애국 국민들이 많다. 100만 명 있다. 200만 이걸 보여주면 미군 애들도 철수하려다가 그래요. 여기 지켜야 되겠구나. 늘 얘기하던 맞습니다.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태극기 성조기 들고 나오시죠. 허평한 사령관님도 늘 주장하시네. 거기다가 저는 이제 하나 더 이제 추천드리면 이번에 제가 이거 1년 전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장군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촛불도 한 손에 들어라.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서울대생들 고대생들 촛불 드니까 파괴력이 이게 더 파괴력이 있다니까요. 감성이. 촛불은 우리가 들 수가 없어요. 저 새끼들만이 촛불이 아니라니까. 저놈들 왜 학생들은 촛불을 왜 뺏어와야죠. 우리는 태극기 들고 한 손에 촛불. 횃불을 들어야지. 밤에 야간 집회할 때는 우리가 횃불을 들고 알겠습니다. 그 새끼들이 촛불 들었다고 우리도 따라 촛불 들었어. 따라 하는 게 이렇게 촛불이 지네 거야. 우리가 뺏어와야지. 우리 거예요 촛불은 원래. 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네, 우리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허평한 사령관님을 비롯해서 태극기 집회하시는 수십만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국당도 여기에 진짜 목숨 걸고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저도 물론 저는 거기 들어갑니다만 당원은 아니지만 하여튼